자, 그러면 방금 열심히 상대 절대 뭐 이런 주소 형태 배웠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봐야죠. 자, 오른쪽에 계산 시트로 넘어갑니다. 계산 시트. 그리고 교재는 오른쪽 73페이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준비에 가장 기본적인 건 문제를 잘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 했습니다. 73, 자, 1번 표 1에서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익금액 계산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다. 자, 앞에 봅니다. 이익금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다. 이익금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다. 이익금액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다.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맞아요?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식의 형태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라는 형태가,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하려면 뭘 쓴 기능? 고생하지 않으려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몇 번? 식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 채우겠네요. 이때 주소 형태는 뭐?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주소 형태를 고민을 한다. 됐습니까? 자, 이걸 판매 금액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딱 대듭 물어보면 익숙치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씩 뚜벅뚜벅 걸어가 봅시다. 이 셀에 무슨 주소가 와야 됩니까? C3, 여기는 C4, 여기는 C5, 여기는 C6, C7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면 이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C3, C4, C5, C6, C7을 만들어 주려면, 그렇게 표시해 주려면 C3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C3, C4, C5, C6, C7 만들어주려면 C3이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주소의 위치가 변한다고요. 무슨 주소? 이런 형태의 주소. 이름이 뭐라고요? 상대 참조.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더하기, 죄송합니다. 곱하기 마진율. C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그러면 금방 대답 안 나오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쭉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식을 적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식을. 여기 C9죠. 여기도 뭐 C9가 돼야 되죠. 여기도 C9가 나와야 되죠. 마진율. C9, C9, C9.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모두 다 C9를 맞춰주려면 C9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위치가 고정이라는 의미네요. 위치가 고정인 주소 형태는 이런 형태의 주소라고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절대 참조라고 한다고요. 주소 형태 변경은 뭐 가지고 한다고요? F4번 키 가지고 한다고요. 엔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직접 익히셔야 됩니다. 왜? 식은 절차 싸움입니다. 애우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애워서 하니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식은 애우는 게 아닙니다. 자, 2, 3, 4 표 문제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께 내어드리는 숙제입니다. 오늘 가서 숙제하시고. 자, 표 5로 가겠습니다. 5번 내용 읽어볼게요. 포인트 총계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자, 그러면 포인트 총계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대로 식을 작성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모든 포인트 총계를 계산하는 요 셀 범위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식이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의 형태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생을 더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을 써야 되겠구나.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이꼴. 대출 건수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렇게 대답들 안 해주시는군요. 자, B22, B23, B24, B25, B26, B27 이런 주소 형태가 나타나려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주소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게끔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달러가 붙으면 안 되겠죠. 상대 참조.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 대출 포인트. C28은 여기도 C28이고 여기도 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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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8 똑같은 형태의 주소가 나오게끔 하려면 C28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C28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는 고정이야죠. 그래서 주소 형태를 이렇게 맞춰놔야 됩니다. 이걸 절대 참조라고 그랬습니다. 주소 형태 변경은 F4분키 가지고 갑니다. 더하기. 자, 다들 제 화면 봅니다. 설명 들어갈 때 꼭 들으세요. 왜 꼭 반대로 하세요? 응? 그러니까 저기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잘 안 나오죠. 네? 자, 그건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습관이 20대 전에 학교 수업을 들었던 그 습관이 성인 되어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진짜. 제가 성인 대상 수업 하잖아요. 여러분 20살 넘은 성인 대상으로.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자, 셀 주차. 지금 제가 뭐 해야 되냐면 C22셀을 클릭해서 선택해서 주소를 화면에 표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인트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I자 모양이 원래 아닙니다.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흰색 십자가 모양이어야 합니다. 이 모양일 때 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 포인트일 때. 근데 이 포인트일 때는 셀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다루시면서 이런 I자 모양의 포인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문서 작업할 때 아래 한거나 MS 워드 그리고 글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I자 모양, 흰색 화살표가 I자 모양 바뀌었잖아요. 그 I자 모양 바뀐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동작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위치에 커서가 놓이잖아요.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커서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컴퓨터의 원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네? 자, 그런데 제가 주소 위치를 표시해야 되니까 플러스 뒤에다 다시 클릭해서 커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화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겪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보일 때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클릭. 그럼 셀 주소가 나왔죠. 그럼 저걸 이제 바꿔야 되겠죠. 방향 키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타나면 스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22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상대 절대라고, 다음 시간에 상대 절대라고 무조건 물어볼 거고요. 오늘은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자동 채우기 사용하기 전에 여기 어떤 주소가 나와야 됩니까? C22, C23, C24, C25, C26, C27이라는 주소가 나와야 되죠. 자동 채우기 사용. 그럼 C22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면 방금 그런 형태의 주소를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C22는 변해야 됩니까? 맞춰주려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C22, C23, C24, C25 이렇게 맞춰주려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한다. 무슨 주소? 상대 참조. 이런 형태. 지금 이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 연체 포인트 참조. 그럼 C29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 채우기 쓰기 이전 단계로 가야죠. 그러면 모르면. 자, 그러면 여기 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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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9의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C29라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C29, C29, C29라는 형태가 나와주려면 이 C29 셀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고정이다. 뭐 절대 참조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형태는 이런 형태. 주소 형태 변경은 뭐 F4번키 가지고 조정합니다. F4번키를 몇 번 누르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눌러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시계 작성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기본 절차.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 이야기를 또 하자면 어려운 내용을 익히시고 결국은 어디서 틀리냐고요. 이 주소 형태를 구분 못해서 틀리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이건 완전 기본이기 때문에. 자, 2, 3, 4는 숙제. 근다고 숙제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성인을 대상으로 숙제 검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수식 및 함수라는 시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구구단 아래쪽으로 갈게요. 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파란색 띠 모양으로 생긴 이런 틀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어디 가서. 그래서 한쪽 구멍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나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으나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기에 반대편 구멍으로 55라는 값이 툭 떨어집니다. 도대체 이 틀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니 50만 500이라고 하는 값이 죄송합니다. 5050이라는 값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더하기, 합계, 합이 계산되어졌죠. 더하기가 이루어졌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틀의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더하기를 해주는구나. 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부터 1000까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더하기를 해줄 거니까 1부터 1000까지. 그러면 결과값 얼마를 표시해 준다고요? 50만 500이라는 값을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서 관심은 여기다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한테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합만 계산하다가 달아 없어질 거란 거죠. 그래서 이 합을 계산하는 이 틀을 뭐라 그러냐면 수식으로 옮겨오면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식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함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함수.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계산해 줄 거라는 겁니다. 형식은 수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함수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자, 2016 버전의 함수명은 제가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 카운팅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300개가 넘는 함수가 있습니다. 2016 버전에. 그리고 크말 2급 시험에는 출제 기준이라는 대한상공회에서 출제 기준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2급 시험에 이런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필기 실기 다 합쳐서 카운팅 해보면 한 100개쯤 됩니다. 왜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세요? 놀라는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말 1급, 2급 시험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함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이 어렵습니다. 타 엑셀 시험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은 솔직히 초딩들도 따로 가잖아요. ITQ 같은 이런 엑셀이라는. 근데 크말은 초딩이 1급 시험을 간다는 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1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배운 지식의 수준이 좀 있어야 1급을 볼 수 있고요. 2급은 간혹 중딩, 고딩 따라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어쨌든 100개 가까이가 되는 함수들을 익힐 건데 물론 그 100개를 다 익히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함수 작성에 있어서 가로 열고 방금 101부터 11부터 21부터 101부터 1000까지 이렇게 입력되었던 이걸 우리 데이터를 함수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함수명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인수의 종류도 또 다릅니다. 그러면 함수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작성은 자 10부터 50까지의 합계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합계 계산하는 함수가 su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영어 단어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자 합계 구한 함수 sum입니다. 평균 구한 함수 average라는 함수명을 씁니다. 자 그러면 10부터 50까지 합을 계산하는데 물론 더하기 연산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함수 마법사라는 건 기능 설정을 좀 편하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범주,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라는 용어 나왔죠. 모두라고 설정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A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Z까지 요게 300개나 넘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합을 계산하는 함수는 sum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져 있으니 sum을 찾는 건 어렵진 않겠네요. 확인. 자, 저 화면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 종류가 몇 가지?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로 수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넘버라는 의미, 데이터 종류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흰색 사각형 입력란이라고 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은 일단 다 지우세요. 딜리트 키.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어떤 형태 꼴로 입력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오른쪽에 뭐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방금 셀 주소를 참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셀 주소를 이렇게 클릭해서 참조.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로 넘어가시고 30, 40, 50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으면 굳이 하나하나씩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 그러면 중괄호를 묶어서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데이터의 합이 150이다. 결과값이. 그래서 넘버 1, 넘버 2의 넘버라는 건 입력란에 어떻게 입력을 하든 간에 숫자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거. 자, 그렇게 해서 마법사를 통해서 함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함수 마법사라는 기능을 찾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가 함수식의 형태가 눈에 익기 시작하면 그냥 마법사 잘 안 씁니다. 왜? 더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편합니다, 실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작성. 자, 평균 관함수 에버리지죠. 자, 10부터 50까지 평균 관리려고 합니다. 자, 이꼴. 함수명 에버리지. 자, 여기까지만 함수명까지만. 함수명은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아무 상관없이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엔터를 치는 순간 대문자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가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자, 그 다음 저는 다시 지울게요. 자, 함수명의 일부분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 목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방향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 방향키를 설명을 드리죠. 선택하시고 무슨 키를 쓰냐면, 자, 선택은 마우스로 클릭이겠죠. 탭 키를 씁니다. 탭 키. 엔터가 아닙니다. 탭입니다. 탭. 탭 키를 누르시면 함수명 가로 열고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세요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함수명은 외워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직접 작성해 보시고 외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직접 작성하시고 그래야 필기시험 보실 때도 눈에 익죠. 자, 함수의 시작. 이제 함수명 작성했으니까 인수 작업하셔야죠. 가로 열고 자, 여기 박스도 흰색 박스 보이세요? 넘버 원 굵게 되어 있죠. 저 굵게 표시되어 있는 저건 어떤 의미냐면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 그래서 넘버나 아까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드렸죠. 인수와 인자 박스 안에 흰색 박스 안에 보시면 인수와 인수 사이에 콤마 넘버 2 셀 주자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참조하셔도 된다. 콤마 인접해 있다면 범위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자 대괄호가 표시되어 있는 건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 있죠. 저건 어떤 의미냐면 경우에 따라서 인수 작업하지 않겠다. 생략하겠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인수 작업을 하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인수 생략하겠다. 가로 닫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는 데까지가 함수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성이 끝났습니다. 엔터. 됐어요? 직접 작성하는 방식.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함수가 거의 대부분 처음이니까 인수 공부를 마법사를 통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인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시험 준비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사실은 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데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릴 정도의 시간이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sum 함수 직접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꼴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고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엔터 치면 대문자로 다 바뀝니다. 자, 가로 열고 인수 작업하셔야 됩니다. 넘버 1 직접 입력 가능하다. 콤마 셀 주소 참조 가능하다. 콤마 셀 범위도 참조가 가능하다. 땡땡 셀 범위. 자, 여기까지는 방금 한 2번 보셨으니까 알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합니다. 콤마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거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sum 함수의 결과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마무리합니다.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면 이 형태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성 가능하네요. 결과값이 나오는 거 보니. 자,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셀 선택, F이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자, 맨 끝에 있는 가로 닫고 지우시고, 콤마. 그럼 이런 건 가능할까요? average. 가로 열고, 10, 20, 30. 가로 닫고. average 함수에 가로 닫고. 가능할까요? 자, 질문을 던졌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가로 닫고 엔터 쳐봅니다. 엔터 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엑셀 함수를 처음 배우실 때 그냥 입력해 보시고 가로 닫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 어딘가에 도달합니다. 어딘가에 수렴합니다. 그 수렴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sum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넘버 1 숫자, 넘버 2 숫자, 넘버 3 숫자, 넘버 4 숫자, 넘버 5 숫자
됐어요? 그러면 인수 자리에 10이 들어앉아 있죠.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두 번째 인수 H24죠. 자, 우리 눈에는 H24지만 실제 엔터를 딱 치면 H24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뭐? 이 자리에 값 H24에 가서 값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그럼 20이라는 값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I24부터 K24 셀 범위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없어지고 뭐 30, 40, 50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거란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숫자. 그 다음 10, 20, 30,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라는 건 더하기 계산하 이게 없어지고 뭐가 60이라는 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그럼 60은 데이터 종류가 뭡니까? 숫자. 자, 에버리지도 마찬가지 똑같이 에버리지 계산되어지고 이 형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20이라는 값이 남겠죠.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자, 그러면 무슨 규칙이 보이세요? 제가 방금 된다 안 된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반복 연습하면 나중에 돌을 틉니다. 어디에? 여기에. 자,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숫자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인수. 이걸 한 단어로 중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어떤 뭐가 작성이 되어져 있냐면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전체의 형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첩함수, 복합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만 2급 시험에 한 개짜리 함수가 뭐 하나 정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중첩함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습득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급 반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1급은 이걸 좀 빨리 습득하셔야 되는데 억지로 막 주입을 시킵니다. 근데 2급 반에서는 이걸 주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습득할 거니까. 그 수업 중에 몇 번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두세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2급 준비하실 때는 작성해 보시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된다. 일단. 그래서 여기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자꾸 수업할 때 이걸 터득했으면 더 좋겠고요. 수업하는 동안에. 혹시 안 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엑셀의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셀에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졌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여기에 어떤 데이터의 종류까지 입력되어 있는지까지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그 차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력이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이건 제가 했잖아요. 컴퓨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셀을 딱 엔터를 치는 순간 데이터가 입력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까지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여러분 아직까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가 들어와 있구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 되면 이것도 같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집어넣어보고 아니면 빼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함수를 중첩, 결합시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결합시키려면 뭘 잘 알아야 됩니까? 함수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CT 이동 단추라 그러고 회색깔로 나와 있는 단추들이 회색깔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컴퓨터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화라고 합니다.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록색깔로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활성화라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트 이동합니다. 시트 이름 함수 언더라인 날짜 및 시간.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면 클릭해서 시트 선택.
복습도 좀 하고 계세요? 응? 저 되게 못됐습니다. 응? 대답 안 하면 개개별로 물어볼 겁니다. 응? 왜냐면 수업을 진행하고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리듬이 좋아야 됩니다. 응? 자, 수업에 관련된 건 되게 좀 빡세게 합니다. 자, 개별 함수 공부할 겁니다. 오늘 날짜, 현재 날짜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today라고 합니다. 자, 함수 작성하려면 이 꼴이 필요하고, 오늘 날짜,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today. 자, 마법사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자, 가로 열고, 인수 작업해야 되죠. 이 함수는 인수가 없습니다. 가로 닫고. 그래서 그냥 마법사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end. now. 꼴. 현재 시간과 현재 날짜를 동시에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equal now.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수가 없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and.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고요. 날짜 데이터에서 월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고, 날짜 데이터에서 일자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표시해주는 함수 year,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 month, 일자를 표시해주는 함수 day. 자,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year라는 함수 찾으세요. 범주 모두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되어져 있을 거고, year. 하긴 시리얼 넘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제가 방금 설명을 날짜의 데이터에서, 그래서 날짜 데이터 입력하실 줄 아시죠? 대실러서 한다. 1-2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01-20이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이 함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연도가 나타나는데 연도는 2021인데요. 2021이라고 안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규칙 하나 전달합니다. 함수 작성 시 인수의 날짜 데이터가 지금처럼 직접 입력되거나 시간 데이터가 직접 입력된다. 그러면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이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된다고. 날짜와 시간을 직접 입력하신다면. 그러면 이걸 날짜로 받아들여서 연도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 확인. 자, 이번에는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하겠다. 이꼴 month 나누기 가로 열고. 자, 여기에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처럼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셀에 있는 날짜를 가져와 써도 되겠네요. 뭐 여기든 year, month, day라는 함수는 만일에 제가 B7을 선택했다면 오로지 날짜에만 관심을 가지지 이 함수 체계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4셀 선택할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day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today에 인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ay 함수에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응?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보시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라고 일단 시작하지 않을까요? 해도 되네요. 자, 그러면 근본적 이야기를 좀 하고 갑시다. 이야기하는 거. 자, 방금 데이에라는 함수에 자, 이렇게 입력해도 되죠? 네? 날짜를 직접.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일자를 표시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C20이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B4에 가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었죠? 응? B4라는 게 없어지고 뭐가? 이 B4가 이 값이 있잖아요. 그럼 이 B4가 없어지고 요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대의 역할이 뭡니까? 일자를 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얼마? 2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방금 작성했던 것 또 따져보면 가로 수식 계산하실 때 가로 안부터 항상 먼저 계산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인 투데이가 먼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투데이는 사라지고 뭐가? 요 날짜,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오늘 날짜에서 뭐? 일자 부분만 표시하겠죠. 그럼 일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함수의 인수 자리에 날짜 데이터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든 이렇게 입력을 하든 이렇게 입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요런 꼴 데이 함수의 인수 자리에 함수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꼴을 보고 우리는 중첩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건 하나씩 익히지는 아니고. 자, 그 다음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 준 함수 hour라고 합니다. hour. 시간 데이터에서 분을 표시해 준 함수 minute라고 합니다. 시간 데이터에서 second, 초를 표시해 준 second라고 합니다. 이것도 특징이 앞에서처럼 오로지 날짜 데이터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hour부터 시작할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hour hour 확인. 시를 전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간 입력하실 줄 아시죠? 시 분초에 콜론을 넣는다. 12시 24분 48초. 근데 제가 방금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값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 아까 뭐라고요? 수식 함수에서 함수의 인수 자리에 날짜 데이터가 직접 입력되거나 시간 데이터가 직접 입력이 되어진다면 이중 따옴표에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 확인. 자, 분을 표시하겠다. 시간 데이터에서 minutes equal minutes 가로 열고 오로지 시간 데이터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시간 데이터가 있는 셀을 참으면 되겠네요. 물론 날짜와 시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에만 관심을 가진다.
가로 닫고 엔 초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걸 세컨드 시간 데이터에서 가로 열고 그럼 요 인수 자리에 now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주입을 시켜서 이제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자, 뭐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직장 다니시면 출퇴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패스 찍든 과거에 타임 카드 찍든 찍으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날짜와 시간을 날짜 데이터로 통째로 날짜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딱 찍는 순간 연 데이터, 월 데이터, 일 데이터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쪽도 마찬가지로 시, 분초로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자 연월일을 분리해서 쓰는 회사라면 보고서를 올릴 때 그 데이터가 합쳐져서 날짜 형태로 나와야만 그걸 날짜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필요한 함수가 데이터입니다. 연, 월 의미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데이터라는 함수 쳐주시고 확인. 자, 이어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월을 나타내는 숫자 day, 일을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놀던 녀석들이 자료들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요? 날짜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따로따로 놀던 시분처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타임이라는 함수 쳐주시고 타임 타임 확인 hour 시를 나타내는 숫자 minutes 분을 나타내는 숫자 따로가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불러오는 거죠. 세컨드 초를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이 따로따로 놀던 데이터를 합쳐서 뭐 시간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시간에 AM, PM이 들어간다는 건 24시간제가 아니라 12시간제 표현으로 바꿔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20일. 무슨 요일입니까? 응? 수요일. 수요일은 달력에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그래서 방금 암산하셨던 요 상에 맞는 함수가 위크데이라는 함수입니다. 위크데이.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위크데이. 찾았나요? 확인. 자,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 강조할 건 이 함수가 직접적인 요일을 가르쳐주는 함수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요 수요일이 몇 번째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의 위치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요일의 위치값. 요일을 직접적인 요일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날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날짜 직접 입력하죠. 이중따옴표에서
자, 리턴 타입 달력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자, 밑에 내용 봅니다. 일요일이 첫 번째인, 토요일이 일곱 번째인 달력을 우리는 1번이라고 합니다. 1번.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달력. 자, 근데 간혹 월요일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달력도 있죠. 다이어리나 이런 데 보시면. 예? 자, 그러면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인 달력의 유형을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1이라고 자, 던져 넣으면 첫 번째 달력입니다. 그러면 일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이죠. 그럼 수요일이 네 번째 있습니다. 그럼 이 달력 유형 이를 쓰라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월, 화, 수 세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자,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주세요. 위크데이.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놓으면 무엇입니까? 위크데이. 자, 그 다음,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된다죠. 그럼 이 자리에 투데이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적어도 되죠? 엔터 쳐보고 아니면 뭐 말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시든지. 자, 콤마. 자, 달력의 종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험은 1번,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게 잘 되시면 그다음부터 나머지 내용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번, 2번만. 자, 방금 앞에서 2번 했으니까 1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의 위치값은 수요일 네 번째 요일입니다. 왜? 달력의 유형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있는 대여 일자, 반납 일자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 수정하세요. 데이터 수정하세요. 수업 시간에 말을 잘 안 들으니 이게 수정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자기는 왜 결과값이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수정하세요. 응? 2020년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건데 2020에서 2021로 다 바꾸세요. 자, 바꿨어요. 자, 그러면 2월 25일 날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반납은 3월 5일 날 했습니다. 며칠간 빌려갔죠? 암산 말고 식으로 적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엑셀이라는 녀석이 날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900년 1월 1일을 정수값 1로 생각하고 1900년 1월 1일을 정수값 2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2021년 1월 20일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44,216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 그러면, 자, 제가 1900년 1월 1일 날 태어났거든요. 네? 이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살아있습니다. 2021년 2월 1월 21일 현재, 20일 현재. 제가 며칠간 살았죠. 44,216 빼기 1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왜? 엑셀이 날짜 데이터 일면에 정수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걸 받겠죠. 지금 계산하라 그러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시리얼, 아까 이어머스 데이 할 때 시리얼 넘버 입력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1부터 일식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1년 번호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 단어로 옮기면 이게 시리얼 넘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사실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리얼 넘버니까 44,216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정수값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를 정수값으로 환산하고 있다. 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밑으로 갈게요. 계산 어떻게 하죠?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 됐습니까? 방금 이면에 뭐 숫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날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면에 숫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방금 계산하셨던 두 날짜 사이의 차이의 일수를 표시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1년은 365를 생각하죠. 데이스라는 함수 있습니다. 데이스. 자, 빈셋 선택하시고 방금 상대했던 이런 산술 연산 말고요. 함수. 수식의 함수 삽입. 데이스라는 함수 하시고 빈셀 선택, 수식의 함수 삽입, 데이스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end date. 종료 날짜. 그럼 여기서는 의미가 반납일자에 해당되고,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자. 여기서는 대여일에 해당되고. 뭐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확인. 그리고 자동 치우기 가르쳐.